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누군가 GM에서 무슨 자동차가 가장 좋은가요? 라고 묻는다면 사실 시원하게 대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GM은 수많은 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여러 브랜드가 합쳐져 GM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기에 GM은 직접 출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쉐보레나 캐딜락 같은 자회사 브랜드를 통하여 차량을 출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오너가 두 번의 삽질로 G, 개같이, M, 멸망한 GM에 대한 거의 모든 것 1편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의 조회수도 역시나 개같이 멸망을 어쨌거나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개같이 부활해 자신들만의 연구 개발 능력과 기술력 그리고 기술 특허로 169개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GM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GM, 두 번이나 GM을 파산시킨 듀런트의 엄청난 삽질과 그 똥을 자신의 경영 방식으로 다 커버친 알프레드 슬론을 거쳐 GM은 줄곧 미국 자동차 시장 1위를 차지했던 포드마저 제치며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며 GM은 또 한 번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그야말로 막강한 국방력을 선보였는데 사실 그 엄청난 국방력의 바탕에는 미국의 공업을 책임졌던 미국 제조업체들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줬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 정부는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국가의 모든 산업을 군수산업으로 총동원했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에는 정말 전쟁에 필요한 총부터 비행기까지 전쟁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단연 돋보인 기업은 GM, 제너럴 모터스였는데 GM은 과거 듀런트가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닌 돈이 될 것 같은 회사라면 어떤 회사든 다 인수해버렸기에 GM 밑에는 변속기 회사 등 다양한 중공업 회사들이 있었고 그 덕분에 GM은 미국 정부가 전쟁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장비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양으로 생산할 능력도 되었죠. 추가로 이때 당시 GM의 회장이었던 윌리엄 시그니우스 크누센은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대량 생산을 해왔던 포드에 몸을 담았다가 GM으로 오게 되었었는데 그의 숙련된 능력으로 GM 역시도 효율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 덕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부름을 받아 미국의 국방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군수용품 생산 책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이 일로 크누센은 민간인 최초로 미국군 준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도 하네요. 여튼 미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내 기업들에게 총 17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GM은 그중 7.9%에 달하는 138억 달러의 계약을 따내며 미국의 모든 기업을 통틀어 전쟁 중 나라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간 기업이 되었죠. 그래서 GM이 생산한 군용 장비들을 한번 보자면 85만 4천 대에 달하는 군용 트럭 및 수륙 양용 차량을 생산해냈고 그중 44만 대는 쉐보레와 GMC 트럭이 생산을 맡았으며 나머지 경전차와 구축전차 및 장갑차들은 또 다른 자회사인 캐딜락에서 맡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상에서 사용되는 함선에는 발전기 및 선박용 디젤 엔진을 약 20만 대가량 생산해 보급을 했고 이런 해상 구동 장비 외에도 군함에 장착할 함포까지 생산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미 공군에서 사용되는 장비들도 만들었는데 엔지니어링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항공기용 엔진을 만들어 20만 기 이상의 비행기에 장착을 했고 더 나아가 수송선을 호위하는 소형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까지 직접 만들어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M1 카빈 소총, M2 중기관총, M3 그리스건 등 다양한 개인화기까지 생산을 해내며 그야말로 미국의 압도적인 공업력을 보여주며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경제 호황기까지 맞으면서 GM은 더 많은 공장과 직원들을 충원해 미국 경제와 함께 또 한 번 성장하게 되었죠. 개같이 부활한 뒤에 개같이 멸망. 크누센 다음으로 GM의 회장직을 맡은 찰스 어윈 윌슨은 미 국방장관이 되기도 했는데 그는 상원 청문회에서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세계 최강 미국은 GM 그 자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죠. 사실 그럴만한 것이 GM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수십 년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회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GM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여러 회사들을 사들이게 되는데 영국의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드는 로터스와 스웨덴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사브 그리고 한국의 대우자동차까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을 인수하며 그야말로 거대한 공룡이 되었는데, 이때 GM은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다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직원들이 퇴직을 해도 생활비를 연금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만약 아프다면 그 비싼 미국의 병원비까지 내주는 복지 정책을 펼치게 되었죠.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기대 수명은 늘게 되었고, GM은 예상치 못한 수치에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예전과 달리 미국 땅에는 유럽의 차량들과 도요타와 현대 같은 일본 및 한국 차량도 진출해 있던 터라 내수 시장에서도 GM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서서히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흔들리자 미국 그 자체였던 GM도 한순간에 파산 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휘청거리게 되었는데, 결국 2009년 GM은 미 정부의 파산 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당시 제너럴 모터스의 CEO였던 릭 와그너의 사임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잠시 GM은 미국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며 GM의 부채를 미국이 떠안고 수익과 지분도 나누게 되었는데, 끝내 릭 와그너 다음으로 GM의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된 프리츠 앤더슨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쉐보레, 캐딜락, GMC, 뷰익, 홀덴만을 유지한 채 사브, 허머, 폰티악 같은 브랜드들을 브랜드 매각이 아닌 아예 단종시키며 브랜드를 없애버렸고, 47개나 되었던 공장들도 38개로 줄여나가며 직원도 무려 2만 명을 넘게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해버렸기 때문이죠. 이후 GM은 노력을 하며 반등을 노렸고, 이에 미국 국민들은 GM의 차량을 구매해주며 GM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한 지 3년 만인 2011년 903만 대를 팔며 재기의 성공에 다시 자동차 판매 1위를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질 대로 커져버린 도요타가 이 당시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며 잠시 주춤했던 터라 그 다음 해부터는 또다시 도요타와 폭스바겐에게 자리를 내주며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살아남은 GM의 자회사, 전면부 그릴에 강렬한 빨간색으로 떡하니 적혀있는 GMC. GMC는 제너럴 모터스 트럭 컴퍼니의 약자인데, GM에서 SUV와 픽업 트럭, 밴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게다가 한 집안 한 식구인 쉐보레의 픽업 트럭과 비슷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쉐보레와 달리 GMC는 고급 트림에 집중한 편이죠. 또한 사장되었던 허머를 거의 10년 만에 GMC에서 부활시켜 전기차 버전인 GMC 허머 EV를 생산할 계획이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쉐보레는 저번 영상에서 잠깐 역사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등 다양한 차량과 라인업을 가지면서 GM에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을 대표하는 머슬카, 포드의 머스탱이 있듯 쉐보레에도 카마로가 있고 미국산 스포츠카의 자존심, 콜벳도 있죠. 마지막으로 캐딜락은 링컨과 더불어 가장 미국적인 차량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대통령의 의전 차량으로도 유명하고, 특히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은 에스컬레이드라고 할 정도로 출시 이후 캐딜락의 대표 모델이 되었습니다. 쉐보레, GMC, 캐딜락에 대해 할 얘기는 더욱더 많지만 언젠가 다시 컨텐츠로 다루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